오늘 시장 안에서 투자자분들이 눈에 띄게 또 눈여겨봤던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엠뱅모델 김영민 매니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약간 젠틀맨 같은데요. 킹스맨 느낌? 아, 네. 평소에 너무 시커멓게 입고 다닌다고 지적을 하셔가지고 네. 오늘 조금 신경 쓰고 왔습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네. 너무 막 암흑이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는 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이제 시장도 좀 살아났으니까 음. 좀 산뜻한 분위기를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안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제가 사전에 여쭤봤을 네. 때 뭐 말이 필요 없는 장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분풀이 장세가 저는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글로벌 증시가 이제 특히 선진국 시장 쪽으로 이제 쏠림이 워낙 좀 강했었잖아요.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을 이제 필두로 한 선진국 시장 랠리에서 우리 시장이 이제 1월 달에 철저하게 좀 소외가 됐었는데 이제 웬만한 이제 뭐 중요한 일정들 다 지나가고 나서 또 특히 1월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 강도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죠. 신흥국 내에 우리 국내 증시의 이제 독보적인 어떤 가격 매력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또 저 PBR과 관련된 이런 정책적인 이슈 거기에다가 성장 섹터 종목들이 워낙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매수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 이제 조성이 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1월에 이제 우리가 만끽하지 못했던 1월 효과를 조금 늦게 2월 효과로 보상을 좀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그 전에 지난주 성적표 보고 오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적중률 90%에 달하는 9개. 100%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뭐가 미스가 난 거죠? 좀 겸손할 줄도 아셔야 네. 돼요. 네. 네, 90%의 높은 네. 적중률. 오늘 젠틀맨 김영희 매니저와 함께 100% 노려보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보시죠. 2차 전지, 반도차, 자동차, 제약바이오, 건설 이렇게 있는데요. 네. 종목으로 바꿔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검색한 건 에코프로머티 22%의 급등 보여줬고요. 알테오젠과 삼성전자, 삼부토건도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는 에코프로머티 볼게요. 네. 그 오늘장을 MSCI로 시작해서 MSCI로 끝났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엔캠도 뭐 MSCI 편입 기대감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오늘 5월. 주가가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편입이 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세론 뉴스 우리가 이제 지긋지긋한 K세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슈가 딱 이제 확정이 되고 발표가 되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편입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히려 주가가 강하게 좀 반등을 했다. 그리고 엔캠의 역할이 상당히 좀 컸다라고 봐요. 지난주에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낙폭 과대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좀 잡았고 2차 전지 섹터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엔캠이 그야말로 지금 폭등을 하면서 맞아요. 뜨문뜨문 이제 하나씩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MSCI 이제 지금 분기 리뷰 때 새롭게 이제 편입이 된다라는 게 이제 확정 발표가 좀 나면서 수급적인 이제 이슈까지 같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오늘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MSCI 지수에 편입이 된 에코프로 머티, 한진칼 이렇게 네. 좀 비교해 봤을 때 그중에서 한진칼보다 에코프로 머티 상승이 더 강했잖아요. 네. 본업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요? 아니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감이 좀 적었기 때문에 네. 더 과하게 반응한 걸까요? 저는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더 좀 강했다라고 보고 본업 이제 업황 회복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 미국의 테슬라 주가를 보면 아시잖아요. 네. 오늘도 뭐 미국의 웬만한 이제 빅테크나 기술주 기업들이 다 괜찮았는데 나스닥 100 종목 중에 하락률이 가장 좀 컸었던 종목이 테슬라였어요. 3% 가까이 혼자 하락 마감을 했고 최근에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종목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특히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그야말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 주가가 아주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업황 회복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이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네. 이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좀 됐다라고 보여져요. 지난 4분기 이제 최악의 구간이 이제 좀 지나갔고 특히 우리가 빅베스라고 하잖아요. 지난 4분기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자산 이제 평가 손실 이 충당금을 많이 이제 계상을 좀 했기 때문에 실적 안 좋았던 건 이제 작년에 다 털어냈고 올해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뭐 상반기가 됐건 하반기가 됐던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충당금을 쌓았던 걸 환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익단에서는 좀 긍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주가라는 게 항상 뭐 이슈에 따라서는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하반기 때 이제 전기차 수요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뭐 보조금도 이제 우리나라 확정이 좀 됐잖아요. 네. 사실 테슬라가 이제 1월 달에 판매량이 한 대였다라는 게
정말 좀 충격적인 이제 뉴스였는데 보통 이제 1월 달은 보조금이 얼마나 나올지 이게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소비를 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2월 이후에는 판매량이 좀 회복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이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제 수급적인 이슈로 오른 거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에코프로머티가 기술적인 반등으로 장대 양봉을 쏘아 올렸잖아요. 네.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또 막판의 동시효과 구간에서 엔캠이 상한가를 보여줬다라는 네. 거는 벌써 5월에 MSCI 지수 편입 종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로 들리는데 맞습니다. 우리 그럼 같이 준비해야 되는지요? 네, 저는 업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 네. 다만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뭐 네. 펀더멘탈이라든지 그리고 수급적인 요소 그리고 단기적인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이제 MSCI 이제 편입과 관련된 이슈를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네. 보통은 오늘 에코프로 머티는 좀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만 확정이 되고 나면 주가가 오히려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외국인들도 미리 이제 편입이 확정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이렇게 늘렸다가 오히려 편입이 확정되고 나면 팔아버리는 이제 경향들이 있거든요. 엔캠도 제가 볼 때는 워낙 이제 뭐 그 수급적인 이슈가 좀 강하게 반영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엔캠 같은 경우에는 IRA와 관련된 이제 수혜 때문에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격포제가 이제 붙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다만 엔캠을 뭐 이 자리에서 사실 매수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차별적인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그나마 살아있는 두 종목, 에코프로 머티와 엔캠 이 두 종목을 꼽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가 조금 더 이제 접근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빨라요. 벌써부터 5월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엔캠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5월까지 아직 이슈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보다는 에코프로 머티가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 그리고 내일장 업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 수급 이슈로 강하게 올랐던 종목 가장 수상했고요. 두 번째 종목 볼까요? 이번엔 한미 반도체인데 한미 반도체가 지난 거래일에 상한가 마감했고 네, 오늘은 또 HPSP가 급등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HBM의 대장주를 다시 또 찾으려고 많은 네. 분들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좀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었습니까? 최근의 흐름 어떻게 네, 보셨어요? 한미반도체 지난 목요일 날 사실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한미반도체가 거의 살려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트 흐름을 보시면 작년 한 7월, 8월 달에 거의 대부분의 HBM 관련된 수혜주들이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조정 내지는 이제 횡보를 네. 이제 겪었거든요. 거의 6개월 이상의 횡보 조정을 이제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시세가 좀 분출된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한미 반도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작년까지는 어찌 보면 이 HBM 관련된 종목들이 그냥 단순히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이제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런 HBM 시장이 이렇게 커진다더라. AI 가속기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한 발 이렇게 걸쳐서 메모리 반도체 중에 이 HBM이라는 게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새로운 이제 화두가 던져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나 이런 것들 상관없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세를 연출을 했다가 그 후폭풍으로 이제 7월 이후에 조정을 이제 강하게 받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움직이는 종목들은 실적으로 이제 증명되는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장비의 어떤 대당 가격이라든지 네. 시장 규모라든지 그리고 이제 점유율을 얼마나 빠르게 이제 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한다면 오히려 HBM 수혜주들 중에서도 대장주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매수해서 오히려 가격은 훨씬 더 세게 움직인다. 한미 반도체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 제가 급등을 하고 나서 이거를 한 반절 정도 이제 차익하고 나서 네. HPSP를 샀거든요. 그 HPSP 오늘 바로 그냥 26%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총 순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 이것저것 짜잘하게 종목들 고민하실 필요 없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 특히 HBM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하신다라고 하면 시총 순서대로 그냥 줄 세워가지고 안 움직인 종목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뭐 제가- 있어요? 이오테크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네.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아직 꽤 있거든요. 아. 그 종목들을 그냥 순서대로 매수를 하시면은 충분히 좀 강한 시세가 한 번 정도는 좀 분출이 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과 우리 국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비교했을 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미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5개월, 6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거의 6개월 동안 쉬었단 말이에요. 특히 HBM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인식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숫자로 이제 입증되는 HBM 시장의 이제 성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톤을 이어받는 것처럼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 주고 한미반도체가 HPSP 주고 네. 다음 타자가 궁금하다면은 HBM 관련주 쫙 시총순으로 네. 올려놔서 쭈르륵 리스트업해서 그중에 안 간 종목을 담으면 네. 그 다음 타자가 될 것이다라고 힌트를 드렸어요. 이오테크닉스. 네. 네,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오테크닉스라고. 근데 그거 아세요? 지난주에 네. 그 100%에 도달 못했던 네. 하나의 문제 종목이요. 네. 이수페타시스였대요. 아, 그래요? 네. 이수페타시스 제가 다운을 했나요? 업 했을 텐데. 업을 주셨는데 안 올라갔군요.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는 이런 거예요. 사실 실적 제가 이제 올해는 HBM 관련된 종목들이 네. 결국 실적으로 좀 증명을 해야 된다. 한미반도체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이유가 특히 TC 본더 쪽에서 지금 작년 하반기 때부터 최근에 또 800억짜리 수주 공시 있었잖아요. 수주 잔고가 지금 1,800억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800억 정도면 한미반도체 이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사실 장비 한 대를 팔면 지금 거의 HBM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나 이 한미반도체가 만드는 TC 본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 정도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남네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팔면 40만 원이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이제 매출액이 이제 늘어나고 점유율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이익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리노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5년, 10년 동안에 단 한 번의 역성장 없이 계속해서 올라갔던 것처럼 한미반도체도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한미반도체랑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기업이 HPSP. HPSP는 더해요. 얘는 장비 한 대, 고압수소 원일링 장비 한 대 팔면은 조금 과장하면은 100만 원치 팔면 60만 원이 남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네. 독보적인 영향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익 성장성이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조금 떨어지고 있고 이게 올해 1분기까지도 아무래도 이제 좀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수익성 저하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좀 있어요. 이수페타시스뿐만 아니라 뭐 대덕전자라든지 심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못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출발이 좀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늦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그럼 내일장 업이겠네요. 네, 업 의견 드리도록 하고 네. 사실 오늘 이제 베스트 종목으로 되게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아, 아니에요? 네, 한미반도체는 아니고 다른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한미반도체는 HBM의 대장주이기도 하고 한미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지금 낙수 효과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업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볼게요. 현대차인데 네. 오늘 현대차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갑자기 맞아요.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래서 저 PBR에 대한 관심이 끝났나 하고 보니까 기아는 올랐고요. 네. 흥국화재는 상한가를 보여줬고 맞습니다. 그럼 또 이거 안 끝난 것 같기도 한데.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사실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모든 종목들이 다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제 옥석 가리기에 좀 돼야 되고 어쨌든 이 일본에 우리 지금 통계들을 막 지금 내고 있잖아요. 일본에 이제 저 PBR 이슈가 이제 부각되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상승하고 그때 이제 고점을 치고 그때부터는 좀 빠지기 시작하더라라는 이제 경향성을 만약에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 3개월, 6개월 동안의 시간에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을 이끌고 갈 대장주가 뭐냐? 그러면 당연히 현대차하고 이제 기아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런 이제 시총이 막 40조, 50조씩 되는 대형주들이 단기간 안에 20, 30%씩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생기고 오늘 현대차가 윗꼬리 좀 길게 달렸고 기아도 사실은 이제 사상 최고가 거의 15만 원 정도 근처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 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는데 장 후반에 이런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좀 흘러내리기 시작한 건 저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때문이라고 봐요. 오후장에 알테오젠을 포함해가지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급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워낙 성장 섹터 종목들 이제 주가 반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KB금융, 뭐 신한지주 지난주 초반에만 매수하셨던 분들 한 5% 10% 수익이 났을 거예요. 네. 근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기업들 오늘 4일 만에 하루에만. 50% 급등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난처로 이제 저 PBR을 생각하셨다가 들고 있으면 되게 지루하거든요. 근데 한쪽에서 성장 섹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하루아침에 막 상한가 가고 10% 20% 급등하는 종목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이 이쪽으로 좀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도 단기간에 워낙 좀 급등을 했고 이제 배당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배당 기준일까지 들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번 팔았다가 배당 기준을 지나고 나서 다시 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차익 실현 물량 혹은 이제 속도 조절이 이제 조금 필요한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빠져나온 수급이 성장 섹터 종목들 특히 1월 달에 가장 많이 빠진 업종들 로봇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이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현대차 차트도 분봉으로 보고요. 네. 현대차로 단타예요. 네. 그래서 그런 네. 분들은 아예 그냥 과감히 패스하고 네.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현대기아차 저는 이 자리에서도 한 20% 이상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도요타라든지 미국의 이제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여전히 현대차, 기아는 저평가거든요. 근데 기술적인 분석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기술적인 분석 때문에 또 저 같은 전문가들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분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HMM 인수 후보자로 거론되는 거는 악재 아니에요? 네, 저는 인수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미 현대차 그룹은 현대글로비스가 있잖아요. 네. 물류와 관련돼서는 이미 글로비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중복 투자라고 생각이 좀 들고 시너지가 전혀 없어요. 괜히 이런 것도 인수했다가 승자의 저준이 막 이런 얘기 분명히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주가 잘 움직이고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HBM 괜히 갖다 붙일 필요가 HMM. 없다. 네, HMM 네.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물론 HMM이 이제 하림이 또 최종 협상에서 이제 결렬이 좀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또 선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이제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해운업 이제 경기에 대한 이제 확신이 좀 생긴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HMM 가치가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사실 현대차 그룹과는 뭐 제가 봤을 땐 좀 시너지를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뭐 현대차 그룹도 물류와 관련된 사업을 이제 좀 팽창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뭐 현대차 기아를 계속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업 의견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지금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업 의견 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할 종목 후보는 삼부토건 볼게요. 27% 넘는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그 테마주의 대표자잖아요. 네. 정치 테마도 있고 뭐 재건 그렇죠. 테마도 있고요. 삼부토건 어떤 회사입니까? 삼부토건은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많이 테마에 좀 엮여 있는 기업이에요. 정치인 이제 인맥 테마 또 정책 수혜 그리고 특히 결정적으로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과 관련된 이슈 이게 이제 뭐 거의 뭐 900조 시장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슈가 이제 불거질 때마다 주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최근 수개월 동안에는 이슈가 나와도 주가가 안 움직이다가 네. 이번에는 진짜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진짜다. 러시아 쪽에서도 막 휴전 얘기가 계속 나오고 네. 잠정 합의 이런 얘기들이 막 흘러나오는 걸 보니까 진짜 휴전 타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다 보니까 오늘 삼부토건 주가가 27%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을 한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사실 재건주보다 더 테마로 가장 기대를 끌었던 거 혹은 뭐 이렇게 관심을 끌었던 거는 리스크 관련주였잖아요. 그렇죠. 홍해 리스크 관련해서. 네. 그럼 그런 관련주는 이제 더 이상 주가 상승보다는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고 재건주들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같이 양립할 수 없는 네, 테마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같이 움직이는 뭐 어차피 테마주들이 논리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불거지면 그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 특히 뭐 해운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했었고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에도 물 건너갔구나 이러면서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빠지는 경향이 있죠. 특히 제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시장이 빠질 때는 정말 눈 감고 매수를 해야 되는 기회다. 오히려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흔들리는 구간일 때는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악재로 이제 부각이 좀 됐다가 네. 그 악재가 이제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홍해 리스크 그대로 지금 남아있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오늘도 막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어디에 이제 공습을 해가지고 막 몇십 명이 사망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악재의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악재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이 흔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관련된 테마 종목들도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좀 되면서 급등했던 종목들은 이제 좀 쉬는 구간이고 오히려 이제 반대급부로 이렇게 화해 모드가 이제 연출이 좀 됐을 때 재건과 관련된 특히 뭐 건설 섹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오늘 단기간점에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업 의견 드릴까요? 네, 오늘도 업 의견 드리고 내일도 한 2, 3일 정도는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삼부토건뿐만 아니라 뭐 해인이라든지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HD 뭐 현대건설 기계 뭐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발성인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 10가지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 어떨까요? 또 대충 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오늘 또 시장 좋다고 또 막 흥분해서 다 엎준 거 아니시죠? 심사숙고 해가지고 사실 제가 웬만하면은 제 네. 스타일 아시잖아요. 웬만하면 삼부토건 이런 종목은 바로 맞아요. 제가 다운 드렸을 거예요. 네. 근데 삼부토건조차도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장 정도는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 위치가 굉장히 많이 빠졌던 구간에서 이제 네. 반등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종목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뭐 현대차나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은 심사숙고 끝에 네. 다운 의견을 드릴 종목이 없어서 올 업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종가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장중에 내일 그렇죠.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냐 아니면 하락할 것 같냐라는 그 가능성을 보는 네. 거니까요. 업 의견으로 다 드릴게요.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 한미 반도체를 이긴 종목은요. 한미반도체를 빼면 이제 남은 종목은 뭐 알테오젠밖에 없어요. 아. 네, 베스트 종목은 알테오젠. 오늘 오후장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나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 수급이 쫙 빠져나와서 순식간에 이 1시 이후에 알테오젠 분봉을 한번 열어보시면 그때부터 그냥 뭐 순식간에 한 10몇 프로를 그냥 땡기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알테오젠이 살아나니까 한올바이오파마, 레고캠바이오 이런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전부 이제 바닥에서 강한 이제 양봉이 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SC 제형 변경 플랫폼과 관련된 이제 기술 이전 지금까지 거의 6조 원이 넘는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 마일스톤이 이제 계속 유입되고 있는 단계예요. 특히 최근에는 머크사의 이제 키트루다라고 하는 이 면역 치료제를 SC 제형으로 이제 개발을 할 때 머크가 지금 알테오젠을 눈독을 좀 들이고 있다는 얘기를 좀 강하게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작년 연말에 상당히 좀 급등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1월 달에 좀 심각한 조정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가격 조정 이후에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는 구간이고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도 이런 SC 제형의 의약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이제 도나네맙, 레카네맙 이런 이제 알츠하이머 신약들이 FDA 승인을 계속 받고 있는데 승인받은 알츠하이머 신약들을 SC 제형으로 이제 개발하는 그런 바람이 저는 한번 불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제약바이오업계의 트렌드는 복용의 편리성 그리고 약물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약물 지속 효과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각광을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알테오젠이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은 내일 이제 시초가로 이제 편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물론 바닥에서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고 단기 관점에서 이제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손절가는 7만 3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오늘 저 PBR주들의 이슈가 끝난 건 아니지만 그들의 수급을 가져간 건 바이오였고 네. 그 안에서 알테오젠의 움직임이 수상했기 때문에 네.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네,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했고요.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